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선은 실선도 있고 점선도 있습니다. 흰색으로 점선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백색 실선도 있는데 점선은 넘어갈 수 있죠. 실선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러나 실선 넘어가다가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고속도로 1차를 가고 있는데요. 2차로 뒤쪽에서 차 한 대가 더 빠르게 달려옵니다. 터널을 들어가죠. 아이고. 아니, 내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칼치기죠. 실패한 칼치기. 당연히 백대형이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대편 보험사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고요. 불박차 보험사 직원이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백대형은 아닙니다. 이거는 90대 1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깜빡 켰잖아요. 깜빡 켰으면 방운전했었어야죠. 아니, 거기 실선이잖아요. 실선은 넘으면 안 되잖아요. 실선 구간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선 구간 들어오더라도 백대형은 아니에요. 중앙선 침범하고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실선 넘어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실선은 넘어가지 말라는 선이에요. 점선은 끊긴 대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실선은 끊긴 데가 없어요. 끊긴 데 없으면 넘어가지 말라는, 진로 변경하지 말라는 진로 변경 제한선이에요. 넘어가지 말라는 선은 넘어갔으면 지시 위반이에요. 지시 위반은 신호 위반하고 똑같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대 예외 사유가 있죠. 보통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신호 위반 내지 지시 위반이에요. 동급이에요. 빨간불에 들어간 거나 들어가지 말라는 데 들어가는 역주행, 진입금지대 들어가고 역주행이죠. 들어가지 말라는데 왜 들어갔냐? 지시 위반이에요. 안전지대 들어가지 말라는데 왜 들어갔느냐? 지시 위반. 백색 실선 넘어가지 말라는데 왜 넘어갔느냐? 지시 위반이에요. 예전부터 지시 위반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백색 실선 넘어가는 것을 지시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았었죠. 원래는 지시 위반을 처리했었어야 되는 것을 안 해왔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대검찰청에 백색 실선 이거 넘어가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넘어가면 안 되지요. 넘어가다 사고 나면 지시 위반이지요. 12대 중과실의 하나지요. 그 공문이 하달된 다음부터는 지금은 경찰에서 지시 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이 아직 안 바뀌었다? 그것은 보험사 직원이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원래부터 지시 위반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대검찰청의 공문에 의해서 경찰에서 지시 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건 일반도로건 관계하지 않고 터널, 교량 이런 곳에서 백색 실선 넘어갔다가 사고 나서 피해자가 다치면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지시 위반입니다. 그런데 백색 실선을 넘어왔으니까 무조건 백대형이다? 그건 아닙니다. 백대형이 되려면 예상도 못했고 그 순간에 피할 수도 없었어야 되는데요. 이번 사고 상대차가 내 앞으로 쑥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앞에 있었고 상대차가 뒤에서 들어오죠. 흰색 실선입니다. 근데 이때 상대차 쑥 들어와요. 깜빡이 언제 켰나요? 그럼 밟고 예상할 수 있나요? 저건 깜빡이 안 킨 겁니다. 깜빡이는 미리 켜야 돼요.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진로 변경하기 100m 전에 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차선 밟음과 동시에 켰어요. 깜빡이가 켜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킨 거나 똑같고요.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 저게 보였을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왜냐? 블랙박스는 여기 있죠. 운전자는 여기 있죠.
앞에서는 보이지만 뒤에서는 안 보입니다. 게다가 여기 A 필러 때문에 안 보여요. 설령 보였다 치더라도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은 방어할 시간이 없어요. 이 순간에 불박차 어떻게 될까요? 으악!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불박차가 순간적으로 공중부양한다면 피할 수는 있겠지만 공중부양도 안 돼요. 터널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불가항력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달려오는 차에게 당한 거 잘못이 아니죠. 불박차에게 잘못 0.0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대 0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고요. 양쪽으로 차 2대씩 다닐 수 있는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제한속도 60km, 불박차 1차로를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신호등은 차량 진행 신호, 녹색 신호였고요. 그런데 이 차로 서 있던 트럭이 갑자기 코앞에서 쑥 들어와요.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죠. 제한속도 60. 자, 저 앞에 서 있던 트럭이 갑자기 아이고, 아유 소리 나오죠. 저기서 저렇게 차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불박 자동차 1차로 잘 가고 있었어요. 앞에 신호등은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2차로에 서 있던 트럭이 깜빡이 없이 왼쪽으로 쑥 돌아요. 그때 거리가 바로 코앞이에요. 불박차 운전자는 거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번 사고 저로선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 100대 0이죠. 이런 입장이고요. 상대편 보험사는, 트럭의 보험사는 100대 0은 아니에요. 앞에 보이잖아요. 앞에 트럭 브레이크 등 들어온 거 못 봤어요? 그럼 그 차는 주차가 아니고 정차죠.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있는 차는 언제 출발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차를 때린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데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불박차도 조심하지 못한 거, 안전운전 불이행에 대해서 20%는 잘못이 있습니다. 80대 2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80대 20이 되려면 불박차가 100개 중에 20개는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앞에 트럭이 서 있고 트럭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고 그럼 불박차가 저 차가 움직일 것에 대비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방어 운전을 못했다. 전방주시 태만이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미리 대비하고 어떻게 방어 운전 했을까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중앙분리대 있죠? 저 앞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네요. 브레이크 등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불박차 운전자는 앞에 신호등이 녹색이라는 거 언제쯤 알았을까요? 살짝 오로 굽은 커브길인데요. 자, 여기서 이때 신호등이 보일까요? 아직 신호등이 안 보이죠? 화면에는 보입니다. 영상에 보이지만 불박차는 이렇게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저 앞에 신호등이 녹색인지 적색인지 아직은 모르죠. 좀 더 가는 겁니다. 좀 더 가서 이때는 좀 넓게 봤으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전까지는 빨간불이었다가 이제 녹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신호대기 하다가 저 트럭이 이제 출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불박차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트럭은 바깥차로 가야 되잖아요. 자, 트럭이니까 바깥차로. 나는 녹색 신호. 조금 전에 신호 바뀌었어. 난 그럼 2차로 가면 돼. 근데 트럭이 브레이크 등이 이제 꺼지면서 앞으로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트럭이 왜 들어왔냐면 그 앞에 다른 트럭이 서 있었던 겁니다. 다른 트럭이 가지 않고 서 있으니까 그 트럭을 피해서 1차로 가려고 들어온 건데요.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상대차가 1차로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었나요? 신호 대기하다가 이제 가는 차로, 가려는 차로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쑥 들어오면 예상 못했죠. 만일 트럭이 왼쪽 깜빡이라도 켜줬으면 저 차가 1차로 들어오려고 그러네.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나? 그럼 나도 좀 조심할까? 그러다가 내가 먼저 갈게요. 빵빵빵 내가 먼저 갑니다. 아니면은 내가 속도를 줄여서 트럭에 먼저 가라고 그럴까? 선택을 할 텐데 방향지 시동 없이 갑자기 쑥 들어오면 그 차가 1차로 들어올 걸 예상 못했죠. 그리고 트럭이 들어왔을 때 거리가 너무 짧아요. 1초 만에 사고 납니다. 여기서 하면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부딪히게 되죠. 도망갈 데 있나요? 왼쪽엔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도망 못 갑니다. 브레이크 잡으면서 브레이크에 의해서 차가 끼 시작할 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못 피하죠. 상대차가 들어올 거 예상도 못했고요. 저 앞에 트럭이 서 있으면 트럭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으면 저 차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서 가야지. 그렇게 되면 뒤에서 차는 안 오고 있었지만 만약에 뒤에 차가 오고 있었다 그러면 안 가고 뭐해? 빵빵빵빵 막 욕먹겠죠. 항상 차로 변경할 때는 먼저 방향지시등 켜고 뒤쪽에 차가 없을 때 또는 멀리 있을 때 들어와야죠. 바로 옆에 불박차 오는데 거기서 쑥 꺾으면 뒤를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 방어운전 그런 것이 적용될 상황이 아닙니다. 앞차가 깜빡이 들어오려는 걸 머리에서 보였을 때 또는 앞차가 들어올 때 거리가 상당히 있었는데도 브레이크 안 잡았다면 그렇다면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지만 이번 사고는 예상도 못했고 너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 사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고 두 번 있었을 때 두 번째 사고를 2차 사고라고 합니다.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도 2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좁은 길에서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오른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쿵 멈춰야 되는데 저 차 그냥 가네요. 어디까지? 계속 가네요. 계속. 어디까지? 비틀. 뒤에 두 번째 사고 나는 건 찍히지는 않았는데요. 불박차랑 부딪힌 상대차 계속 간 거예요. 100m 이상을 가서 들어가야 될 자기네 아파트를 지나쳐서 다른 자동차랑 부딪히고 또 보행자랑 부딪혀서 보행자가 크게 다쳤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두 번째 사고로 중상에 크게 다친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관 하는 말, 이번 사고는 첫 번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가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첫 번째 사고, 좌회전 대 우회전. 좌회전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그 사고 때문에 두 번째 사고가 일어났어요. 따라서 중상해. 그 사건에 대해서도 가해 차량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저는요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그 차가 100m 이상 가서 또 사고 낼 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왜 저보고 책임지라고 그래요? 경찰관 하는 말 저도요 좀 고민이 돼서 우리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하는 경찰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봤는데 모두 다 불박차가 2차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사고가 안 났으면 상대편이 당황 안 했을 거고 당황 안 했으면 그 차가 그렇게 계속 엑셀레이터 안 밟았을 거고 그럼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에요. 2차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에요. 따라 불박차가 모두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첫 번째 사고 좌회전 대 우회전 누가 더 많이 잘못한 걸까요? 불박차는 브레이크 잡는데 상대차는 브레이크도 못 잡고 치고 나갔어요. 1차 사고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그리고 가벼운 접촉사고 후 100m 이상을 가서 2차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2차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첫 번째 사고의 과실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 불박차는 여기서 천천히 좌회전에 들어갈 거죠. 좌회전에 들어가는데 상대차가 이때 보입니다. 영상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불박차 위치는 여기보다 2 내지 3m 뒤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렌즈가 앞을 비칠 때 본네트에 가려서 이 앞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사각지대, 사각거리. 그게 대체로 승용차들은 약 한 3m 가까이 됩니다. 좌회전 대 우회전 누가 우선인가요? 우회전이 우선입니다. 상대차는 우회전, 불박차는 좌회전. 우회전은 은근히 직진과 비슷하죠. Y자 교차로에서 한쪽은 좌회전, 한쪽은 우회전. 우회전차가 우선이에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조금 더 잘못했습니다. 과실비를 따진다 그러면 60대 40? 불박차 60, 상대편 40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은 2차 사고인데요. 2차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가 책임져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차 바로 거기 세우죠. 차 세우고 내려서 사진 찍고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내 보험 처리합시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맡겨서 보상은 나중에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죠. 경찰서에도 잘 안 가죠. 근데 상대차 그냥 가요? 불박차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저 차 음주운전했나 봐. 저 차 뺑소니 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상대차가 음주 때문에 뺑소니 치는 거 아니면은 이런 사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황해서 조금 더 가서 멈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벼운 접촉사고로 100m 이상을 간다는 거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상 못하죠.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수한 상황입니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책임이 있죠. 만약에 처음에 꽝 부딪히고 거기서 피하느라 핸들 틀면서 다른 차를 또 들이받았다 그러면 그 범위, 바로 그 현장에서는 모든 사고의 결과에 대해서 60대 40으로 나누면 됩니다. 하지만 현장을 이탈해서 100m를 가서 멀쩡한 보행자를 충격한 거, 그 점은 일반인으로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차 사고가 있어서 당황해서 그래서 일어난 사고니까 연결된다? 그렇게 무한정 인과관계를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따라서 2차 사고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이번 사고 1차 사고 과실 비율은 좌회전한 불박차 60, 우회전한 상대차 40으로 보여집니다. 2차 사고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만일 급발진 사고라면 그렇다면 자동차 만든 회사가 책임져야 될 거고요. 급발진이 아니고 1차 사고로 당황해서 2차 사고로 이어졌다면 그때는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편 운전자가 100%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지선 잘 지키시죠?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정선에 맞춰서 참새들이 한 줄로 쭉 앉아있듯이 그렇게 멈춰야 됩니다. 예전에 모 TV에서 양심 냉장고 있었죠. 차들이 쪼르륵 다 맞추면 냉장고 주는, 얼마나 정선을 안 지키면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정선을 잘 지킵니다. 근데 간혹 정선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22인승 미니버스입니다. 저 앞에 빨간불이죠. 자, 여기 멈춰야 되는데 조금 더 가네요. 조금 더 들어갔어요. 몇 미터, 한 2, 3m 들어갔어요. 이때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죠.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저는요 정선을 조금 지나치긴 했지만 제가 출발할 때는 녹색 신호였어요. 그리고 사고 났을 때도 당연히 녹색이었죠. 제가 출발할 때도 녹색, 그리고 교차로에서 빵 사고 날 때도 녹색. 저는 완전히 녹색이에요. 근데 버스는 정선 들어오기 전에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달려오면, 이번 사고는 버스는 빨간불, 저는 초록불, 당연히 100대 0이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아니 불박차도 정선을 어겼잖아요. 빨간불에는 정선에 딱 멈춰야 되는데 정선 지나갔어요. 그게 신호위반입니다. 정선 위반이 신호위반인 거 아시죠? 불박차도 신호위반, 시내버스도 신호위반, 둘 다 신호위반이에요. 둘 다 신호위반으로 처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 얘기를 들은 시내버스 보험사, 옳거니 둘 다 신호위반, 50도 50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사고로 불박차 많이 망가졌고요. 또 시내버스에도 승객이 몇 명 타고 있는데 다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50대 50, 불박차 운전자 신호위반 형사처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둘 다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될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먼저 불박차가 어디쯤 멈췄나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멈춘 것으로 보여지는 곳은 여기서 지나서 횡단보도에서 바로 여기까지 들어갔죠. 여기까지. 조금 더 가면 바뀔 겁니다. 마치 횡단보도 흰색 선 두 칸이 있는데 두 칸 중에 한 칸은 완전히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는요,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블랙박스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버스는 뒤에 있습니다. 약 2m 정도 뒤에 있어요. 그래서 불박차 운전자가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불박차는 횡단보도 끝선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여기쯤에 버스의 앞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렌즈는 이렇게 비추니까 마치 여기를 비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약 한 2m 조금 더 정선을 초과해서 멈췄어요. 완전히 멈춘 건 아니고 막 멈추려고 하는데 신호바퀴에서 나간 거죠. 자, 이번 사고 요게 멈췄다가 조금 더 빨리 출발한 거랑 요게 멈췄다가 서서히 출발한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정선을 지켰다가 정선에 딱 섰어요. 그러다가 신호 바뀌었네? 신호등만 보고 쭉 나갔어도 똑같이 사고 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정지선을 위반했지만 정지선 위반에 대한 벌점과 범칙금은 별도로 하더라도 사고 자체는 정선을 지켰다가 신호만 보고 쭉 나갔을 때도 똑같이 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불박차의 정선 위반이 사고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사고는 버스의 신호 위반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버스는 신호 위반, 나는 정선 위반, 정선 위반이 사고 원인은 아니다. 100대 0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포인트는 신호만 보고 출발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황색 신호 잘 지키나요? 직진 신호에서 황색불로 바뀌면 멈춰야 되죠.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은 내가 밟으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더 밟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교차로 막 들어서면서 빨간불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정지선을 3, 40m 남겨놓고 세게 밟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빨간불 바뀐 이후에 들어오는 차도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내 신호는 직진을 하더라도 혹시 신호 바뀌는 즈음에 뒤늦게 무리하게 들어온 차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좌우를. 이번 사고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완전히 쓰진 않고 조금씩 이때 바뀌었어요. 이때 바뀌었는데 요 차는 지나갈 수 있지만 요 뒤에 오는 차, 요 차도 신호 위반해서 들어온 차죠. 황색 신호에 멈춰서 되는 차인데 이 차가 무리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불박차 운전자는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돼요. 저기 차 한 대 들어오네. 저 승용차 때문에 빨리 안 가고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그게 잘못이에요. 바로 뒤에 버스도 오잖아요. 저기 승용차 한 대가 신호 위반해서 오네? 그러면 그 차만 보내면 끝이다? 그러면 안 되죠. 신호 위반한 차 뒤에 또 다른 신호 위반한 차가 올지도 모르니까 뒤를 봐야 됩니다. 봤으면 버스 보고 멈출 수 있죠. 그런데 요 차만 지나가면 되겠지, 아무것도 없겠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신호만 보고 그리고 요 승용차 한 대만 보고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간 거, 그게 불박차의 잘못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불박차에게 약 20%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생짜배기 신호 위반한 시내버스 80, 내 신호만 보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출발한 불박차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오토바이, 바이크 타시는 분들 계시죠? 오토바이 브레이크 잡으면 잘 쓰나요? 자동차는 네 발로 멈추고 오토바이는 두 발로 멈추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어서 잘 넘어지죠.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다가 넘어지는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 3차로 달리고요. 저 1차로 차가 불박차 운전자가 옆에 차를 세우고 차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차를 갑자기 세우면 오토바이가 넘어지잖아. 진짜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해요? 1차로 가던 차가. 오토바이 운전자는 1차로 가던 차가 깜빡이도 개가스를 쑥 들어서 멈추는 거. 예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너무 가까웠다. 블랙박스에서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내 눈에는 바로 앞에 들어왔다. 나는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택시의 100% 잘못이죠. 이런 입장인데 택시는
무슨 소리예요? 택시랑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비접촉은 60대 40에서부터 시작해요. 깜빡이 안 켜고 대각선으로 들어갔으니까 70대 30까지는 해주겠습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비접촉 사고는 60대 40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양보해주면 70대 30이다. 이거는 먼 옛날 얘기죠. 지금은 블랙박스 다 보여주기 때문에 비접촉 사고는 60대 40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없어진 겁니다. 항상 기본은 비접촉 사고더라도 부딪혔을 때 100대 0일 거 겨우 피했으면 역시 100대 0입니다. 부딪혔을 때 80대 20이면 겨우 피한 것도 80대 22. 옳지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 부딪혔다면 몇 대 몇일까요? 오토바이 잘 가고 있죠? 이때 1차로에서 브레이크 잡는데요. 저거는 1차로에서 어떤 차가 그 앞에 차가 브레이크 잡나? 그래서 뒤에 가던 택시도 브레이크 잡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오토바이는 1차로 가는 차가 브레이크 잡은 것에 대해서 신경 쓸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좀 더 가니까 이때 2차로 들어오네요. 깜빡이도 없이 1차로 쭉 가면 되는데 2차로 들어오네? 저 차가 혹시 3차로까지? 그런 생각을 했다면 과연 바로 멈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2차로에 들어올 때는 1차로에 뭐가 있어서 막혀서 2차로로 비켜서 가려나 보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1차로에서 2차로 들어올 때 이때 오토바이가 급제동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오토바이는 상대차가 3차로 들어올 무렵 바로 이때죠. 이때는 브레이크 잡아야 돼요.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보이는 차선이 하나, 둘, 셋. 차선과 차선 사이 공간 8m입니다. 3개면 24m. 시속 60km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24m에 멈출 수 있을까요? 못 멈춥니다. 자동차도 시속 60km 달릴 때 정지거리가 30에서 35m 되죠. 이보다 조금 전에 상대차가 2차로 들어오려고 그럴 때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해서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미리 브레이크 잡았더라면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데요. 자동차 같으면 이때 급제동 끽 하면은 거의 멈출랑 말랑 할 수 있을 거예요.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잘 못 써요. 브레이크를 천천히 잡으면 들어오는 택시랑 부딪히죠.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넘어지는 거. 그것이 본인이 살기 위한 최선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이때 브레이크를 잡게 되는데요. 3차로 들어올 때. 이때가 아니라 2차로 중간에 있을 때 브레이크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정지거리에 부족해 보입니다. 2차로 들어올 때는 아직까지는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위험하지 않고 2차로로 가려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설령 그때 브레이크를 잡았다 하더라도 정지거리가 될까 말까 합니다. 오토바이 브레이크 살짝 잡으면 택시랑 부딪히게 되죠. 꽉 잡으면 핸들이 흔들리면서 넘어지게 되죠. 지금 상황 택시가 3차로 들어올 때 브레이크 꽉 잡았더니 넘어진 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새벽 2시에 그리고 오른쪽에 인도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 기둥이죠. 여기 위에는 지하철이고요. 기둥이고 새벽 2시에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런 곳에서 1차로 가던 택시가 깜빡이도 없이 대각선을 쑥 뚫으면서 멈출 거 예상할 수도 없고요. 그 차가 들어올 때 빨리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부딪힐 걸 넘어진 거죠. 넘어지지 않았으면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혔으면 더 많이 다쳤을 겁니다. 부딪히지 않고 넘어진 거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되죠. 왜 부딪히지 않고 넘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토바이에게 30% 잘못이 있다? 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대각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면서 멈춘 택시의 100% 잘못이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면 되나요? 안 되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를 들어서 사고 났다든가 고장 났다든가 그런 경우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리고 뒤에서 오는 차들한테 나 여기 차 세워놓으니까 조심하세요,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밤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저 뒤쪽에서 미리 볼 수 있도록 불꽃 신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갓길에 차를 세우면 매우 위험합니다. 달리는 차들이 날 당연히 뭐 피해가겠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휴게소에 들어갈 겁니다. 오른쪽에 휴게소죠. 휴게소 들어가려고 쭉 가서 속도 빠르지 않아요. 다른 차에 비해서 점성구간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뭐가 번쩍번쩍 깜빡깜빡. 상대 차가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비상등 켜고는 있었지만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한쪽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비상등 켜는 게 잘 안 보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안개까지 껴 있었고요. 상대 차는 적재함에 실려있던 짐이 떨어져서 그것을 똑바로 묶기 위해서, 짐을 제대로 싣기 위해서 서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 뒷차의 100% 잘못이다. 불박차의 100%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가 억울해요. 삼각대도 없고 불꽃 신호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90대 10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데요. 앞차가 짐이 떨어져서 짐을 제대로 싣기 위해서 멈춰 있던 거 정당한 사유일까요? 그리고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먼저 짐이 떨어지면 되나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 짐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달리다가 뚝 떨어져서 뒤에 오던 승용차 떨어지면은 승용차 운전자 어찌 되겠어요? 또 떨어지면서 중앙브레이크를 넘어서 떨어져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사고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지금은 싣고 있던 화물이 떨어져 갖고 사고 냈을 때 12대 중과실로 처벌하고 있죠. 매우 위험합니다. 싣고 있던 짐이 떨어져 짐을 제대로 싣기 위해서 고속도로 갓길에 멈추는 거,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설령 그 짐 때문에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뒤에다 삼각대 설치하고 불꽃 신호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거 앞차의 잘못이에요. 얼마나 될까요? 낮에 이런 사고 일어났다 그러면 낮에는 뻔히 보이죠. 뻔히 보이는데 갓길에 차를 세운 거. 여러분들 갓길에 차 세우고 한번 밖에 나와 보셨어요? 가끔 가다가 애기들이 나 쉬마려. 그래. 갓길에 차 세우고 애기들 쉬하고 다시 차,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어떠셨어요? 무섭지요. 차들이 쌩쌩 지나가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무서운 곳에 차를 왜 세웠느냐. 낮에 비상등 다 켜고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고 나면 갓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삼각대도 하지 않고 세우는 그 차의 잘못 10% 또는 2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밤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곳에 위험하게 왜 세워놨느냐. 대신 가로등이 있으니까 잘 보일 거 아니냐. 가로등 안 보입니다. 낮에 뻔히 보일 때도 10 내지 20%인데요. 밤에는 잘 안 보이죠. 더 위험하죠.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위험하게 차를 세우고 있던 저 차의 잘못 10% 이상은 인정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10%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밤에 차에 이상이 생겼어요.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주행차로에 일부 바퀴가 물린 채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양쪽 비상등 다 켜고 있다가 뒤에서는 차가 꽝! 그때 70대 30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번 사고와 그 사고하고 다른 점은 가로등이 켜 있다는 거예요. 가로등 켜 있으니까 그래도 좀 보이지 않느냐. 하지만 지난번엔 비상등 양쪽 켜고 있었고 이쪽은 한쪽만 켜고 있었고 서로 엇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위험한 곳에 흘러내린 짐을 제대로 싣기 위해서 갓길에 서 있던 차, 그것도 주행차로 물고 서 있던 차, 앞차 잘못 30%는 되어 보입니다. 불박차에게 불리하게 본다 하더라도 상대차의 잘못 20%보다는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고 불박차가 앞을 잘 보고 갔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다는 측면에서 불박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던 상대차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불박차 70, 갓길 정차차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에서 빨간불이면 멈춰야 됩니다. 정지선에. 직진이 안 되죠. 우회전은 되나요? 보행자들에게 조심하면서 보행자들이 없을 때 또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의 조심에서는 우회전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우회전 할 수 있는 때도 있고요.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먼저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빨간불이 있죠. 그리고 보조신호도 빨간불이 번쩍번쩍 하는데요. 여기서 우회전하다가 팡!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차, 직진한 차, 신호에 따라 직진한 차는 아니 거기서 우회전하는 것은 그것 신호위반입니다. 그쪽이 신호위반이니까 불박차가 100%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는 빨간불이더라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신호위반인가요? 신호위반 아닌 것 같은데요? 경찰청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을까요? 그리고 이번 사고 불박차 신호위반일까요? 아닐까요?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경찰청은 신호위반 아니다.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를 하더라도 보행자 없을 때는 우회전할 수 있다. 만약에 사고 나면 그때는 책임져야 되지만 보행자에 대해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받지만 그러나 보행자 없었으면 갈 수 있다. 또 보조 신호도 거기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보행자 없으면 갈 수 있다. 그렇게 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불박차 신호위반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입니다. 앞에 빨간불일 때 직진 못하죠. 우회전 하려면 우회전은 거기 횡단보도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면 횡단보도가 아니죠. 또는 횡단보도가 없을 때 그때는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그러나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그때는 우회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회전함 자체가 신호위반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앞에 빨간불, 차량 신호 교차로 빨간불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보행자가 없다 하더라도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를 거의 통과를 못 하는 거죠. 옆에 보조 신호등이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는 거기 지나가는 그 자체가 신호 위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경찰청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차는 녹색 신호니까 녹색 신호에서 진행하는 차들끼리 방해되지 않게 2차로다 3차로 들어온 거 정상적으로 가는 차들과의 사고였다 그러면 왜 깜빡이 켜지 않고 갑자기 들어왔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한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입니다. 다만 과실 비율은 100대 0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앞에 다른 차 한 대 우회전했잖아요. 불박차 앞에 다른 차 한 대 우회전하고 있죠. 상대차 저쪽에 오고 있어요. 오고 있고 그리고 불박차도 천천히 들어가잖아요. 천천히 들어가면 직진에 오는 차도 우회전 한 대 지나갔네? 뒤에 또 한 대 접근하네? 그런 그 차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저 차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조심했어야죠. 그러지 못한 것은 아무리 신호에 따라서 직진했다 하더라도 상대차의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틀린 거예요. 대법원 판결은 명확하게 신호 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의견하고 대법원 의견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합니까? 법 해석에 대한 최고의 권위는 대법원입니다. 물론 경찰청에서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한때 홍보도 했어요. 그거 잘못이에요. 틀렸어요. 경찰청에서 잘못 얘기한 것 때문에 우회전했는데 나 억울하다. 억울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 재판에 넘겨지면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경찰청에서 내놓는 의견들이 가끔은 틀릴 때도 있어요. 한편 과실 비율은 갑자기 빠르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앞에 차 한 대 우회전했고 고디를 따라서 들어가는데 직진 온 차가 그냥 쾅. 직진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전체적으로 우회전한 차 80, 직진으로 달려오면서 차로 변경한 차 20, 80대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컴한 밤이에요. 새벽 3시에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1차로 잘 달리고 있는데 뭘까요? 다시 보시죠. 잘 가고 있죠? 바로 이때 자동차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전조등 불빛이 마치 전조등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중앙분리 쪽에 붙어서. 불박차 운전자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 불빛인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갔을 때 시커먼. 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완전히 날벼락 당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대편 쓰러져 있던 차의 보험사에서는 이번 사고는 앞에 있는 차를 불박차 못 보고 와서 들이받았으니까 불박차가 당연히 가해 차량이죠. 이번 사고 불박차 80, 누워있던 차 2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앞을 잘 봤으면 피할 수 있었다. 근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 못 피했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합니다. 왜냐하면 시속 100km로 갈 때 위험을 느끼고 급히 브레이크 잡더라도 70m, 약 70m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 차 언제 보였을까요? 가고 있는데 이때쯤 보이죠? 여기 불빛이 하나 보이긴 하는데 전조등 불빛이 있는데 저게 양쪽으로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 누워있기 때문에 저게 불빛인지 아니면 중앙분리대에 조심하라고 뭐가 서 있는 건지 아니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 불빛인지 현실적으로 피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 상향등은 100m 가는데요. 하향등은 50m.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 거는 3, 40m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때가 약 50m 될까요? 고속도로에 차선 하나하고 차선과 차선 사이 그 공간 합치면 20m입니다. 차선 두 개로 조금 더. 요때죠, 요때. 50m에 뭔가가 있는 듯한. 그때 브레이크 잡으면 쓸 수 있나요? 못 멈춥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속 100km를 달릴 수 있는 이유는 교차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걸어가는 사람이. 자전거도 없고 자동차만 다니는 겁니다. 자동차만 가고 중앙분리대가 있고요. 나는 앞차만 따라가면 돼요. 앞차는 미등이 있죠. 미등을 보고 따라가고 고속도로는 특히 등화, 라이트를 제대로 켜야 됩니다. 특히 미등, 그리고 뭔가 문제 있을 땐 비상등을. 상대편이 비상등을 안 켰어요. 등이 망가진 것도 아닌데 비상등을 안 켰어요. 전조등만 누워있어요. 미리 알기 힘들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100대 0이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풀박차 운전자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사고 나기 전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풀박차 1차로로 가고 있고요. 앞에 트럭이 비켜주죠. 트레일러 비켜주고요. 그럼 저 앞에 뭐가 번쩍번쩍하네요. 저 번쩍번쩍하는 거 뭐지? 여기는 그래도 가로등이 있네요. 번쩍번쩍 뭘까요? 번쩍번쩍 경광등도 울리고 그리고 비상등도 깜빡거리고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경광등 끌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사고로 이어진 건데요. 바로 이게 불박차의 부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평소에는 경광등 안 켜고 다닙니다. 근데 경광등을 켜고 다닐 때도 있어요. 근데 비상등까지 켰어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앞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출동한다는 거죠. 그럼 저 앞에 뭔가 사고가 났거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차가 나름대로 빨리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 차보다 먼저 간 거. 그게 아쉬움으로 남아요. 뭔가가 비상 출동한 차가 있으면 그 차보다 먼저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전조등 두 개가 블랙박스상에서는 점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환하게 비춰집니다. 블랙박스가 선틴이 짙게 돼 있거나 아니면 블랙박스 렌즈가 어둡거나 조리개가 어둡거나 그럴 때는 실제 보이는 것보다 많이 어두워 보여요. 전조등 불빛이 앞으로 쫙 비치고 있었을 겁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 불빛인가? 그런데 저 불빛이 좀 센 것 같다? 그럴 때는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죠. 저기 오른쪽에 2차로 가는 차가 어떻게 가고 있죠? 비상등 켜고 가고 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저 차 왜 저러지? 뭐 있나? 조심했어야죠. 따라서 불박차도 아쉬움이 있고 그 아쉬움은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그럼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보험사는 불박차가 80% 잘못했다 그러는데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선행사고로 자기 혼자 넘어져 있던 그 차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대법원 판결은 가로등도 켜 있지 않은 곳에 고속도로상에 비상등도 켜지 않고 선행사고로 서 있는 차, 그 차를 들이받았을 때 최소한 들이받은 차보다는 거기 서 있던 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고
기본적으로 앞차 60, 뒤차 40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불박차가 주변에 아까 경광등 킨 차, 그 차가 지나가는데 그거보다 먼저 왔지요. 2차로 차가 깜빡깜빡 하는데 그것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갔지요. 전조등 불빛이 쫙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반대편에서 오는 차 불빛인가 생각하면서 그냥 가려고 했던 거, 그런 걸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낮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위험합니다. 불박차에게 불리하게 보더라도 50대 50보다 후퇴할 수는 없겠습니다.